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이 육가공 공장 화재로 인해 소방관 2명 희생됐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송영훈 변호사, 장윤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먼저 이제 숨진 소방관 구조해야 할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. 이 말에 불이 난 건물 안으로 그냥 지체 없이 뛰어들어가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분들에게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. 상황을 보면. 그렇습니다. 그 두 분 소방관들은 그 안에 사람이 있다, 혹은 다 나왔다, 아무도 없다 이렇게 목격자들의 말이 엇갈리자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다가 순직을 이어졌습니다. 네. 그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. 예. 소방관에게는 불을 끄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네.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임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순직한 두 소방관에게 많은 국민들이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고 김수강 소방교, 고 박수은 소방사 두 분의 이제 빈소에 많은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근무해 왔는지 또 사연이 또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. 네, 김수강 소방교 올해 27살입니다. 네. 원래 이제 소방관 입직을 한 이후에 배치된 곳은 안전센터였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예. 이제 화재 현장 안으로까지는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는데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. 구조대원.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 불을 끄는 그런 근무를 희망했기 때문에 예. 실제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선 인명구조사 이제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퇴근을 한 이후에도 계속 실기 시험 보다가 이 시험에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구조대원에 선발된 지 지난달 1월 17일이었거든요. 아이고. 그래서 불과 보름 만에 이렇게 사망하게 돼서 더 큰 안타까움 주고 있고요. 네. 박수은 소방사 올 35살입니다. 30살 넘어서 좀 늦가기 소방관이 됐는데 특전사 중사 출신이고요. 그렇군요. 2022년도에 이제 특채 형식이 됐고 태권도 사범이고 예. 뭐 무술 특공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는 평소에도 난 소방업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동료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서 더 큰 슬픔 주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그 정부가요, 이 순직한 소방관들을 위해서 이제 예우를 했겠죠. 어떤 예우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. 네. 한덕수 국무총리는 순직 소방관들의 예우, 장례, 유가족 지원 등의 한치의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. 예. 또 소방청은 이번 달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내일 연결식까지는 조기를 개항합니다. 또 정부 세종청사 17동 앞에 시민 분향소도 운영이 됩니다. 그리고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오늘 오전에 일단 합동 검식이 열릴 예정인데 예. 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원인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? 이번에도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런 진단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항상 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. 사실 현황을 짚어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.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동안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 총 16,000건에 달합니다. 네. 그리고 96명이 숨졌고 912명이 다쳤는데요. 그래서 국회에서도 네. 품질 인증제도 도입하자라고 해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긴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부분은 화재에 잘 견디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이게 빨리 타지 않는 걸 그냥 지연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샌드위치 패널 자체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신 소방관들이 이렇게 피해를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무슨 특별한 게 소방관들 지켜야 할 뭐 예방책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? 소방청에는 이제 그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. 이 표준 절차에는 현장에서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소방대원들의 안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. 네.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휘관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. 그 소방당국은 지휘관 자격 인증제, 훈련 시설 확대, 또 출동대원 관리팀 운영 등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. 네. 전문가들은 또 소형 로봇 등 첨단
첨단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법적인 제도, 안전장치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? 구체적으로는 동료 구출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 그렇구나. 이게 예. 해외에서는 많이 도입이 돼 있기도 한데요. 네. 이를테면 지금의 화재 현장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들이 무전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. 예. 지금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대기하고 있던 동료팀이 구출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. 예. 우리는 왜 못하고 있냐. 인력, 예산 부족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빨리 제도적 보완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.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.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예,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윤관석 의원 사건의 재판부와 송영길 전 대표 사건의 재판부가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 이틀 전에 이제 윤관석 의원 사건에서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예.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이 됐죠.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살포에 공모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예. 송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금품 살포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. 한 명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전 보좌관입니다. 예. 이 박 전 보좌관은 현재까지는 금품 살포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.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. 예.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박 전 보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윤관석 의원도 있습니다.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. 그렇죠.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의원이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네. 책상 위에 돈봉투를 올려놓고 이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윤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송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윤관석 의원, 강래구 전 협회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윤관석 의원 실형 2년 나왔습니다.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 높다, 정당 질서를 훼손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.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도 실형 1년 8개월이 나왔거든요. 예. 그러면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를 당연히 재판부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. 다만 검찰에서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녹취록들을 예. 보면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를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원 진술자인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을 또 부인하게 하거나 하면은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송 전 대표가 다퉈 나가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송 전 대표한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? 아무래도 재판부가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용수 전 보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윤관석 의원도 있기 때문에 네네. 송영길 전 대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는 예. 같이 상의했다라는 네. 법정 진술이 있게 되면은 네.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